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진입니다. 3월 10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대로 바뀌니까 적응이 잘 안되네요. 대구 부동산 불패 지속 어려워.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했죠. 부동산 불패 지속 어려워. 거기에 대구 이름만 앞에 붙여봤습니다. 연일 신고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쏟아지는 현상 아시죠? 저층은 아직까지 40% 하락 거래가 좀 보여요. 중고층은 30% 하락, 그 현상이 그냥 지속되는 느낌이에요.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빌리브 버머 28평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8인치, 27인치, 이거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빌리브 버머 120, 2차 이렇게 부르나요? 가격이 6억 2천. 그렇다면 이걸 국평으로 환산해 본다면, 가격이 좀 애매해지죠. 첫 거래 스타트 치고는 조금 안 좋은 느낌. 네, 현대 아이파크, 4억 이하 매물 다 들어갔다, 다 거들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거래 신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창용 하는 총재가 말씀하셨어요. 부동산 불패 지속 어려워 라는 말씀. 그리고 자꾸 금리 압박 고마해라 이런 느낌. 좀 쎄하거든요. 보니까 한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매매지수, 전세지수 수치는 전주 가격 대비 이렇게 떨어졌다는 말인가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예, 전주 대비 맞습니다. 오를 때도 전주 대비 0.1%, 0.2% 오르면 전주 대비 얼마 올랐다 요 기준입니다. 근데 기준 일자가 요거 3월 6일이죠. 3월 6일. 요거 월요일 기준이 될 거예요. 기준 일자가. 그리고 발표는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한국부동산의 원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 번씩 즐겨봤던 유튜버인데요. 이 김벌레. 한번 보면 재밌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 애를 썼나 싶기도 하다. 좀 놓아버리니 편하네. 요런 느낌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 우려스럽다는 부분. 일본이 저렇게 무너져 내렸던데 플라자 합의가 있었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치포가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반도체, 산업에 쌀 반도체 지금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찍소리도 하지 마라 이런 정부에서 느낌도 좀 듭니다. SK 얼마 전에 이렇게 다른 계열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터뜨리고 하던데, SK가 좀 반발이 있었는가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 맥시멈 1600건까지 봤는데 요걸 살짝 상회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 매도 물량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금요일. 네, 소폭 상승하는 모습 32,700개. 부산은 4만 개 넘어가고요. 전세 물량은 오늘 특이합니다. 오늘 소폭 감소한 듯한 느낌? 네, 11,600건. 아직까지 여전히 한 2배 정도 수준. 월세 물량은 소폭 증가 8,365건. 내일도 또 소폭 증가할 거예요. 전체 임대 물량은 전세 물량이 거의 약간 감소한 영향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이고요. 거래량 71건. 어제 너무 거래량이 조금 신고되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죠. 어제 54건. 분위기 이대로 멈춘다면 이런 제목을 붙여봤었는데요. 다시 거래량이 약간 더 회복되는 모습. 이 흐름대로 가면은, 자, 전주 이럴 때 비교해봐도 곱하기 2 하면은 좀 더 넘어갈 것 같죠? 왠지 거의 한 1800, 많으면 1800건까지 갈 것 같기도 하고. 버머라운 돈보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돈보 사이트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머라운 프라이빗 2차 28평형 가격 고점 대비 40%. 여기 저층이잖아요. 저층 이런 현상이 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 30% 떨어졌다.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 고층, 좀 로얄 이렇게 불리는 그런 단지들이죠. 캐슬 골드파크 4단지 41평형 30% 정도 떨어졌네요. 층이 괜찮죠. 지금 괜찮은 층을 살려 그러면 고점 대비 30%, 저층을 살려 그러면 40%. 아직 유효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빌리브 버머 76제곱미터 요거 28 혹은 29. 네, 요 스타트가 좀 애매하죠. 22년 세금 낼 거 내고 정리 6억 2천. 층수도 7층인데요. 신고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상 말씀드리는데요. 어디에서 신고가가 나오냐면 2022년, 2021년 요렇게 입주했는 아파트, 혹은 2020년 그때 입주했던 아파트들 신고가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의미가 있지 않죠. 의미 있는 신고가는 나온 지가 오래되었다. 동대구 우방 IUCL도 신고가가 나왔지만 의미 있어 보이진 않는 그런 가격대의 모습입니다. 비스타 동원 마찬가지 가격 21년, 22년 세핑이가 많이 거래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축들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조정받고 있다는 말씀 계속 이어서 드립니다. 월성 이편한 세상 7억까지 갔던 것이 4억 7천, 30% 조금 더 떨어졌는데요. 층수는 조금 저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정 알파시티 동아이시 국평 소형 평형
40% 정도. 근데 가격 여기 층수를 보시면 15층 층수 괜찮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떨어졌다? 그러면 요 근래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편이다. 요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전의 동안 IBC 최신빙의 가격들 4억을 조금 더 넘어가는 모습, 5억 넘어가기도 조금 버거운 모습. 분양권의 가격은 5억. 최신축 입주했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4억 5천. 요 정도 선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기동 코롱 하늘채 거래 건수 몇 건 눈에 띄는데요. 4억 4천. 저층으로 내려오면 여기 보이시나요? 4억 7백. 고층은 4억 4천. 이렇게 보시면 코롱 하늘채가 지금 시장 분위기를 극명히 나타내네요. 저층은 40% 정도. 요건 35% 정도. 네,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떨어진 모습. 하락 분위기 여전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 소형평형 가격 지금 사면 잘못하면 좀 비싸게 사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이죠. 지금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일부 반등, 이 이후의 흐름이 이렇게 가서 일본처럼 이렇게 쭉 흘러내릴 수 있어요. 야, 일본도 오르는 데는 오르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도 이거 반응 10년은 더 지나서 이렇게 쭉 꺾인 이후에 10년은 더 지나서 살짝 반등이 왔는데, 그것도 의미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그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4% 정도로 보더라. 요거 이상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투자의 상품으로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도 크게 나쁘지는 않는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월배역 라운 프라이빗 9평 30% 정도 빠졌고요. 현대 아이파크 34평형 40%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 층수가 3층이죠. 요거 근래 제가 발견한 그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 25평형 40% 가까이 빠진 모습도 보여주고요. 나머지 월성 협성 유플의 27평형 3억 3천. 승수가 괜찮습니다. 승수가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근데 요거는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한동안 지나치게 많이 뛰었어요. 지나치게 많이. 네. 자기가 팔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동네 분위기 좋다고 계속 뛰어나야 되거든요. 최신축에 제일 좋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많이 부풀려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40% 떨어졌다고 해서 해석이 조금 달라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이런 지역들도 인근의 신축들 입주 앞두면서, 인근의 분양 앞두면서 가격 같이 덩달아 많이 올랐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40% 예산일이죠. 여기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사람들 묶여있던 사람들은 지금 잘 선택해야 되는데, 한번 지난번에 너무 아팠어요. 이게 너무 아팠어요. 두 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 아팠어요. 갈아타기까지 순조롭게, 왜 하필 내 차례 돼가지고 이런 게 찾아왔냐고.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은 다 잘 됐는데, 그랬던 사람들, 지금 사서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도 안 팔려가지고 한 40% 정도 빠졌을 때, 평균 35 정도 보죠. 평균 35% 정도 빠졌을 때, 이거 10%만 반등하면 팔아야지. 10%만 반등하면 팔아야지. 고점 대비 25% 떨어진 가격이면, 내 기꺼이 판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사람은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또다시 기대감을 품게 되고, 선택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 이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덜 먹어도 되지. 이게 빚을 지고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돈, 부담스럽습니다. 3월의 거래량, 2월의 거래량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3억 비중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6억 이상 거래도 양호한 상태. 이게 부산이 한 12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부산은 지금 쌍봉이에요. 쌍봉. 부산은 쌍봉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그만큼 힘을 못 받는 모습. 근데 대구가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몰려와서 대구를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현상 느껴지시나요? 외지인 투자 수요 느껴지시나요? 없죠. 외지인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분양권 10건의 거래. 지금 2월의 거래량은 벌써 전년 동월에 한참 앞서는 모습. 쌍용도 플래티넘 버머 7억 3천. 용산자이 6억 5천. 어느 가격을 보던 크게 남는 것은 없어 보인다. 분양가가 워낙에나 높았습니다. 다사역, 금호 어울림, 센트럴 4억
같은 15층 입증 고층인데 평균 한 4억 4천 혹은 4억 5천 분양가 요거보다 살짝 더 높았다고 하니까 살짝 마이너스 P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56건 적죠. 매매 거래량 70건대인데 이 대구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기억나시나요? 매매 1, 전세 2, 월세 1, 요 정도 비율이었었는데 지금 매매 거래 건수에도 전세 거래 비율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 전세가 힘을 그렇게 쓰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피크철, 오늘은 고점 힐스테이트 버머 가격 4억 5천까지 빠졌다. 곱하기 2를 하면 9억이 되고 여기서 층수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이 정도, 네, 요 정도의 느낌. 나머지 최신축 반월당 사원 포레스트 전세 가격 3억. 이거 지금 잘 받은 거죠. 잘 받은 거예요. 나머지 최신축의 가격들도 웬만하면 지금 2억 후반대로 형성되고 있고, 그 외에 또 입주가 많이 몰린 것은 2억 중반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조금 지나갈게요. 방송이 지나치게 길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요 상인 성당 내면 요거 2억까지도. 입주 여기도 많이 몰려 있거든요. 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 과거에는 입주, 요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금리 높아지는 거 반영되면 이 수치는 다시 꺾여 내려갈 것 같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지금 2018년, 19년하고 지금 평균 전세 가격이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전세 거래량, 다른 지역은 이렇게 좀 인구가 늘어나는 세종시 같으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대구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 네, 이 부분 월세 거래량 뒷부분은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전체 임대 거래량 2월은 양호하더라. 3월 달까지도 좀 계속 받쳐주면 좋을 텐데 입주 물량 대비로는 전세 거래량, 이 거래량으로는 이 쏟아지는 물량에 그걸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왜? 36,000건의 입주예요. 이 중에 대략 3분의 1 정도는 임대 물량으로 나와요. 전세 물량으로. 그러면 12,000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10,000건 정도의 물량이 나온다. 이미 기존의 전세 물량도 거의 12,000개 정도 있다. 2만 개 넘는 물량이에요. 월 평균 한 2,500개 정도 거래가 돼요. 물량이 2만 개 정도 있어요. 이거 몇 배인가요? 8배? 8배수도 있네요. 8배수. 이게 3배수 수준으로 내려와줘야지 시장이 안정화를 보일 텐데 지금 8배수 수준까지도 전세 물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급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라고 판단되겠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